쌍디는 후지토라에게 빠르게 접근하여 악마의 요리를 사용하여 후지토라의 복부를 정확히 가격하였고, 후지토라는 충격을 받으며 비틀거립니다. 그리고 후지토라는 쿠궁쿠궁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쌍디의 움직임을 제한하려 합니다. 하지만 쌍디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쿠궁쿠궁 열매의 능력을 무효화시킨 이후 쇠고기 크래쉬를 사용하여 후지토라를 그대로 공중으로 뛰어올리려 합니다. 하지만 후지토라는 자신의 중력도에 무장색 패기를 둘러 일시적으로 흑도로 변환시킨 이후 쌍디의 공격을 막아섰고, 쌍디와 후지토라의 충격으로 인하여 주변의 얼음이 모조리 깨져버립니다. 하지만 쌍디는 아랑곳하지 않고 템포를 더 올리며 후지토라를 압박하였고, 마신 요화를 사용하여 후지토라를 초벌구이를 초벌하듯이 전신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후지토라는 치명상을 입으며 밸런스를 잃으며 쓰러졌고, 쌍디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뒤돌려 차기를 사용하여 후지토라를 공중에 높이 뛰어올린 이후 월보를 사용하여 공중으로 떠올랐고, 캐비어 크래쉬를 사용하여 후지토라를 그대로 땅에 처박아 버립니다. 그리고 후지토라는 정신을 잃으며 쓰러졌고, 쌍디는 물고 있던 담배를 뱉으며 시간여행을 하기 이전 드레스로자에서 후지토라가 리쿠왕에게 도계자를 하며 사죄를 했던 것을 떠올리며, 후지토라가 비록 적이긴 하지만 인품만큼은 존경을 받아 마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쓰러진 후지토라를 보며 당신이 만들려고 하는 세상이 지금보다 더 정의로운 세상이라면 기꺼이 만들어드리지 라고 말합니다. 검은수염 해적단의 간부들은 하치노스 섬에서 밀지모잘당에게 패배한 이후 거프와 스모커 코비에게 체포당하였고, 모두 임펠다운에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정부에서는 제2의 정상결전을 앞두고 이들을 자신들의 전력으로 활용하고자 하였고, 베가펑크가 개발한 특수한 약물을 사용하여 이들의 인격을 통제한 뒤 자신들의 전력으로 활용하여 전장에 투입합니다. 그리고 야솝과 바노고의 매치업이 성사되었고, 야솝은 바노고가 일전에 우솝과의 대결에서 승리했다는 정보를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아버지로서 바노고에게 복수를 하리라 다짐합니다. 그리고 현재 바노고와 우솝은 세계 최고의 저격수로 불리는 인물들이기도 하기에 사실상 이 대결의 승자가 세계 최고의 저격수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야솝은 바노고와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자신의 탄환에 무장색 패기를 실은 이후 곧바로 바노고의 미간을 노려 정확하게 사격합니다. 하지만 바노고는 워프워프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야솝의 시야에서 사라졌고, 잠시 후 야솝의 바로 앞으로 워프합니다. 그리고 바노고는 야솝의 복부에 총을 갖다 댄 이후 곧바로 총을 발포해버렸으나, 야솝은 자신의 총을 사용하여 바노고의 총끝을 쳐내며 바노고의 총을 망아내는 데 성공했고, 야솝은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미리 바노고의 동선을 읽어낸 이후 허공에다 총을 발포하였고, 바노고는 워프워프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며 야솝의 공격을 피해내려 했으나 오히려 야솝에게 동선이 읽히는 꼴이 되었고, 바노고의 팔에 야솝의 탄환이 적중합니다. 그리고 야솝은 타기적인 능력도 결국 압도적인 패기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지, 네 녀석이 워프하려는 동선은 모두 읽히고 있다 라고 말하며 씩 웃습니다. 야솝은 타고난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바노고를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바노고는 워프워프 열매의 능력을 한 차례 높은 수준으로 각성하였고, 더욱 빠른 속도로 워프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바노고는 야솝의 공격을 완벽히 피해낸 이후 야솝이 반응조차 하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로 야솝에게 접근한 이후 야솝의 발등에 탄환을 적중시킵니다. 그리고 야솝은 균형을 잃으며 비틀거렸고, 바노고는 개머리판을 이용하여 야솝의 턱을 정확히 가격하여 야솝을 넘어뜨렸고, 바노고는 야솝의 어깨를 향하여 총을 발포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야솝은 경이로운 반응 속도를 보이며 자신에게 날아오는 탄환을 정확히 노렸고, 야솝은 바노고의 공격을 막아서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야솝은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바노고의 복부를 정확히 가격하며 바노고와의 거리를 벌리는 데 성공하였고, 다시 사격을 이어나갈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야솝은 내 견문색 패기로도 따라가기 힘든 속도군, 마치 베크를 상대하는 기분이야 라고 말하며 워프워프 열매의 능력을 각성한 바노고의 속도는 벤베크맨급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노고와 야솝은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갔고, 야솝의 총알은 정확히 7발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야솝은 이제 승부수를 띄울 시간인가, 마지막 일격에 모든 것을 건다 라고 말한 이후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잠시 앞의 미래를 봄과 동시에 바노고가 워프할 수 있는 7개의 동선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야솝은 순식간에 7개의 탄환을 제기각기 다른 방향으로 동시에 발포하는 기술인 7탄 포승포를 사용하여 7개의 탄환을 동시에 발포합니다. 그리고 바노고는 워프워프 열매의 능력을 이용하여 이를 피해낸 이후 자신의 최고 기술인 음월 탐포를 사용하여 음속을 초월할 만큼 빠른 속도의 탄환을 발포합니다. 그리고 야솝의 7탄 포승포가 바노고의 머리에 적중하며
바노고는 그대로 정신을 잃으며 쓰러졌고 야솜 역시 바노고의 음월탄포를 완벽히 피해내지 못했으나 찰나의 순간에 무장색 패기를 두르며 충격을 최소화하였고 야솜은 정신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야솜 역시 큰 충격을 받으며 그대로 쓰러졌고 야솜은 공중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아비 노릇을 한 건가? 우솝, 언젠간 이 아비를 뛰어넘는 저격수가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본 해병들은 세계 최고의 저격수가 탄생했다 라고 소리칩니다. 에이스와 티치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티치는 충격 해방을 사용하며 에이스를 몰아붙이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폐양색 패기를 한 차례 더 각성하며 다시 일어났고 티치, 이제 결착을 지을 시간이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티치는 암수를 사용하여 에이스를 끌어당긴 뒤 곧바로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에이스의 안면을 공격하였고 어둠어둠 열매의 능력으로 인하여 에이스의 악마 열매 능력이 무효화됩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티치의 공격을 막아서는 데 성공하였고 에이스의 폐양색 패기와 티치의 어둠이 충돌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엄청난 폭발이 생긴 이후 끝끝내 두 캐릭터는 우열을 가리지 못하였고 두 캐릭터 모두 충격을 입으며 뒤로 물러섭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화신 화수 역마를 사용하여 자신의 주먹을 붉게 불태운 이후 티치를 향하여 자신의 트레이드마크 기술인 불주먹을 내지릅니다. 그리고 티치는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에이스의 공격을 막아보려 했으나 그 순간 에이스의 폐양색 패기가 폭주하며 티치의 흔들흔들 열매를 뚫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치명상을 입으며 쓰러졌고 인격을 잃었기에 엄살을 부리지 않는 티치였음에도 큰 데미지를 입으며 땅에서 뒹구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티치, 고작 그 정도로 끝날 리가 없잖냐 라고 말했고 잠시 후 티치가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티치의 몸에서 어둠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얼핏 보면 어둠이 티치를 흡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티치의 어둠 열매가 한 차례 더 성장했음을 파악하며 어둠이 저 녀석을 삼키는 게 아니다. 어둠조차 저 녀석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야 라고 말하며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티치와 에이스는 각각 한 차례 리타이어 된 이후 힘을 각성하며 다시 일어섰으며 이제는 두 캐릭터 모두 체력적으로 한계가 왔기에 오랜 악연을 결착지을 시간이 왔습니다. 에이스와 티치는 서로를 잠시 바라본 이후 머릿속으로 전투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시뮬레이션을 돌린 이후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이 같은 타이밍에 서로를 향해 달려들었고 티치와 에이스는 처절한 공방전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에이스와 티치의 격돌로 인하여 주변의 모든 것들이 초토화되기 시작하였고 모몬과 중장은 휘말리지 않게 조심해라, 신세계의 황제라고 불리는 사왕이었던 자들의 대결,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 목숨을 위협받는다 라고 말하며 근처에 있는 해군들에게 급히 대피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에이스를 바라보며 에이스 부디 무사하길 바래. 검은 수염을 꺾고 코즈키 오뎅이 존경했던 그 남자 흰 수염처럼 성장하길 바래 라고 말하며 에이스가 티치에게 승리를 거두며 흰 수염과 같은 레벨의 강자로 성장하기를 고대합니다. 그리고 티치와 에이스의 대결이 이어졌고 에이스는 대염계를 사용하여 티치가 밟고 있는 얼음을 포함하여 티치를 한 번에 태워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티치는 공중으로 점프하여 에이스의 대염계를 피해낸 이후 어둠의 방을 사용하여 에이스를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가둬버립니다. 참고로 어둠의 방은 티치가 루피와의 대결에서 사용한 기술로 10분 안에 파괴하지 못한다면 존재 자체가 소멸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식된 이후 죽음을 목전에 두며 주마등이 스쳐가게 되었고 어린 시절부터 흰수염 해적단에 합류한 이후까지의 모든 기억들이 에이스의 뇌리를 스쳐갑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어린 시절 루피, 마스크드 듀스, 흰수염을 차례차례 보게 되었고 이들을 포함한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곳에서 쓰러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곧바로 무장색 피기를 사용하며 어둠의 방을 파괴하는 데 성공합니다. 에이스는 어둠의 방을 파괴하자 티치는 에이스의 빈틈을 놓치지 않고 다크메탈을 사용하여 에이스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곧바로 어둠 열매의 각성을 사용하며 에이스의 이글이글 열매를 완전히 차단시켜버렸고 에이스는 악마 열매 능력을 원천 차단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불주먹을 내지르려 했으나 이글이글 열매의 능력이 발동되지 않았고 에이스는 당황하며 악마 열매 능력이 완전히 차단된 건가? 저런 능력은 듣도 보도 못했다고. 하지만 저 녀석 역시 체력적인 부담이 심할 터. 그렇기에 지금 이 타이밍에 내 능력을 차단했겠지. 그렇다면 지금이 승부수를 띄울 타이밍이군 이라고 생각하며 자신과 티치의 대결이 클라이맥스에 다가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빠른 속도로 티치에게 접근한 이후 폐양색 패기를 거대한 태양의 형태로 만들어버린 이후
티치에게 그대로 방출하였고 티치는 명성 붕괴를 사용하여 이를 막아냅니다. 그리고 에이스의 패기와 티치의 능력이 충돌하게 되며 크나큰 에너지를 생성하게 되었고 에이스와 티치는 동시에 쓰러집니다. 하지만 이들은 전투에 대한 집념을 보이며 곧바로 다시 일어났고 에이스는 흰수염과의 대화를 잠시 회상합니다. 과거 에이스는 흰수염에게 아버지, 어떻게 하면 아버지만큼 강해질 수 있습니까? 역시 능력을 더 각성해야 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흰수염은 웃으며 그라라라라, 물론 능력도 중요하지. 하지만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패기다. 록세 적단에 있을 적에 어떤 애송이도 내게 너처럼 물었다. 그때 나는 이렇게 대답했었지. 능력만으로는 세상을 지배할 수 없다. 오직 패기만이 모든 것을 초월한다. 라고 말이야. 에이스, 넌 그 녀석의 자식이니 패기만큼은 타고났을 거다. 그러니 능력만큼이나 패기를 수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라고 조언해줍니다. 참고로 흰수염에게 강해지는 법을 질문한 록세 적단의 애송이는 카이도우입니다. 에이스는 짧은 회상을 마친 이후 무적의 능력을 얻었다고 해서 착각하지 마라 티치 라고 말한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티치에게 접근한 뒤 자신의 폐양색 패기의 에너지를 극한으로 끌어올린 뒤 자신의 새로운 기술이자 최강의 일극인 패왕천하 병력을 사용하여 폐양색 패기를 방출하여 티치를 공격하였고 티치는 어둠어둠 열매의 힘과 흔들흔들 열매의 힘을 융합하며 흑지 상혼을 사용하여 에이스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패기와 능력이 충돌하게 되었고 결국 에이스의 패왕천하 병력이 티치의 흑지 상혼을 뚫어내는데 성공하였고 티치는 그대로 정신을 잃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쓰러진 티치를 보며 사치 미안하다, 복수가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싶군 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승리를 확정짓습니다. 빨간머리 해적단의 간부들과 검은수염 해적단의 간부들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럭키루는 돼지고기를 뜯어먹으며 자신의 상대를 몰색합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은 채 본능적으로 술을 마시고 있는 바스코샷을 발견하였고 럭키루는 나 말고도 전쟁터에서 음식을 먹는 녀석이 있네 라고 생각하며 바스코샷을 흥미롭다는 듯이 바라봅니다. 그리고 럭키루는 곧바로 바스코샷에게 다가가 몸통 박치기를 시전하며 바스코샷을 기습하였고 바스코샷은 들고 있던 술병을 놓치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럭키루는 이봐, 귀한 음식을 흘리면 쓰나 라고 도발하나 바스코샷은 인격을 통제당하고 있는 상태였기에 럭키루의 말에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스코샷은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술을 꺼내어 원샷을 하였고 대주가 바스코샷과 대식과 럭키루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럭키루는 바스코샷과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자신의 몸 전신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바스코샷을 향해 돌진하나 바스코샷은 벌컥벌컥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거대한 방울을 만들어낸 이후 술방울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탑니다. 그리고 바스코샷은 럭키루에게 술을 들이부어버린 이후 라이터를 던져 화재를 일으켰고 럭키루의 몸 전체를 태워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럭키루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이를 방어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럭키루는 자신의 고기만큼은 지켜내지 못하였고 럭키루가 먹던 돼지고기가 새카맣게 타버립니다. 그리고 럭키루는 매우 분노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아직 절반도 먹지 못한 고기인데 이 녀석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 라고 소리친 이후 난생 처음으로 진지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바스코샷을 노려봅니다. 럭키루는 바스코샷이 고기를 태워버리자 전력을 꺼내들며 전투에 몰입하기 시작하였고 럭키루는 공중에 떠있는 바스코샷을 향해 점프합니다. 하지만 바스코샷은 주호로하를 사용하여 손가락에서 불을 튕겨 거대한 화염을 뿜어댔고 럭키루는 무장색 패기로 방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화상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럭키루는 불길을 뚫어내는데 성공하며 바스코샷에게 가까이 접근한 이후 거대한 산 멧돼지의 뼈를 꺼내들며 바스코샷의 머리를 그대로 내려쳐버렸고 바스코샷은 머리 쪽에 큰 혹이 나며 그대로 땅으로 추락합니다. 그리고 바스코샷은 럭키루의 주변의 알코올 농도를 높여 럭키루를 취하게 만든 이후 전투력을 감소시키려 하였으나 럭키루는 술을 매우 잘 마시는 대주가였기에 바스코샷의 능력에도 취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럭키루는 매우 빠르게 바스코샷에게 접근한 이후 자신의 팔꿈치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전광석화를 사용하여 바스코샷을 그대로 내리쳤고 바스코샷은 충격을 호소하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바스코샷은 최후의 반격으로 자신의 필살기나 다름없는 기술인 주화 입맛 취권을 사용하여 럭키루의 주변을 모조리 불태워버리며 럭키루의 시선을 빼앗은 이후 럭키루에게 빠르게 접근하여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뒤 취권을 사용하여 럭키루의 턱과 명치를 동시에 타격합니다. 그리고 럭키루는 큰 충격을 입으며 피를 토해내나 타고난 맷집을 선보이며 이를 버텨낸 이후 바스코샷의 코를 잡고 바스코샷을 불길에 그을린 이후 그대로 바스코샷을 땅에 처박
막아버렸고 결국 바스코샷은 정신을 잃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럭키루는 내 할 일은 다 한 것 같으니 우선 다른 고기를 가지러 배로 복귀해볼까? 라고 생각하며 닭고기를 챙겨오기 위하여 급하게 빨간머리 해적단의 선박으로 이동합니다. 이완코브는 두 번째 정상결전에 참전하며 이전 정상결전보다 확실히 더 활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해군본부 범죄수사국장 쿠로우마가 나타나 이완코브의 앞을 막아섰고 쿠로우마는 혁명군의 실질적인 2인자 엠포리오 이완코브, 드래곤과 함께 혁명군을 창설한 초기 멤버이지 이 녀석의 위험도는 누구보다 잘 안다. 이전 전쟁에서도 신나게 설쳐댔던데 이번 전쟁에서만큼은 이 녀석을 처단하여 혁명의 등불을 끄고야 말 테다 라고 말하며 가죽 장갑을 착용합니다. 그리고 이완코브는 히하 해군본부 중장 텐세이로군, 후지토라 로쿠규 등과 함께 새롭게 해군에 징집된 괴물 중 한 명이라지 너 같은 거물이랑은 싸울 생각이 없었는데 말이지을. 하지만 뭐 어쩔 수 있나 라고 말하며 곧바로 전투태세를 갖춥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는 곧바로 격돌하였고 이완코브와 쿠로우마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이완코브는 쿠로우마와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호르호르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안면을 거대하게 변환시킨 이후 데스윙크를 사용하여 쿠로우마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쿠로우마는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이완코브의 데스윙크를 쳐내는데 성공했고 쿠로우마의 공격의 여파로 인하여 이완코브는 충격을 입으며 쓰러집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완코브는 화장을 두텁게 하며 쿠로우마의 공격을 최소화시키는데 성공했고 중상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완코브는 단 한 방만에 화장 방패가 붕괴되었고 꽤나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 정도 파괴력은 마치 쿠마보이를 떠올리게 하는군. 해군본부 중장이 이렇게 강할 리가 없지을. 이라고 말하며 쿠로우마의 일격이 쿠마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완코브는 어느 정도 충격을 최소화시켰기에 곧바로 반격을 이어나갈 수 있었고 자신의 손톱을 날카롭게 만든 이후 4.3미용 비기 레이저 치료권을 사용하여 쿠로우마를 마구마구 핥히어버립니다. 그러나 쿠로우마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이완코브의 공격을 완벽히 막아냈고 쿠로우마는 이완코브를 향해 걸어오며 만약 이 정도 수준으로 내게 덤볐던 거라면 네 녀석은 오늘 여기서 죽는다 라고 말했고 이완코브는 땀을 삐질 흘리며 히하 이게 전력일 리가 있냐 오냐 이제부터 전력을 보여주마 라고 말합니다. 해군의 코드네임은 단순한 이명 따위가 아니라 여러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선 해군의 코드네임은 상징하는 색깔과 동물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데 상징하는 색깔은 전투 스타일을 고려하여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아오키지는 얼음 능력자이기에 푸른이라는 코드네임이 주어졌으며 아카이누는 마그마를 사용하여 전투하기에 붉은이라는 코드네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동물은 정의관이나 성격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으며 애매하게 가는 정의관을 가졌으며 평소 성격이 유쾌하고 유한 키자루에게는 원숭이라는 코드네임이 주어졌으며 평소 성격이 불같고 철저한 정의를 중시하는 아카이누에게는 개라는 코드네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쿠로우마는 무장색 패기에 특화된 고수이기에 검은이라는 코드네임이 주어졌으며 평소에는 성격이 온순하나 중대한 사건이나 전투가 시작되면 끝까지 가는 성격을 지녔기에 검은말이라는 코드네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코드네임이 부여된 인물은 중장 중에서도 극소수이며 대장 진급을 염두에 둔 강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명예로운 칭호이기에 코드네임을 보유한 중장은 중장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강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쿠로우마는 전투력에 비하여 유독 무장색 패기가 강한 인물로 무장색 패기만큼은 해군본부 대장과 비교하여도 전혀 밀리지 않는 고수로 정평이 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완코브 역시 이 사실을 간파했고 근접전은 자신에게 불리할 것이기에 거리를 벌리며 전투를 이어나가려 합니다. 그래서 이완코브는 곧바로 공중으로 날아올랐고 헬윙크를 사용하여 쿠로우마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쿠로우마는 주먹을 치켜 세우며 이완코브의 공격을 간단하게 쳐냈고 나를 상대로 거리를 벌리는 것은 훌륭한 판단이다. 하지만 그 정도 거리를 주파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지 라고 말한 이후 월보를 사용하여 공중으로 날아오른 뒤 순식간에 이완코브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쿠로우마는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극대화시켰고 쿠로우마의 주먹에서 번개와 에너지가 치직거립니다.
그리고 쿠로마는 이완코브의 앞면에 펀치를 적중하며 이완코브를 땅에 처박아 버리는데 성공했고, 이완코브는 치명상을 입으며 비틀거립니다. 하지만 이완코브는 불굴의 정신력을 보이며 다시 일어섰고, 고작 이 정도로 쓰러진다면 그 녀석을 볼 낯짝이 없어 라고 소리치며 자신의 오랜 벗인 쿠마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쿠로마는 서 있는 것조차 버거워 보이는군. 세상은 객기를 부린다고 바뀌지 않아. 너희 혁명군도 마찬가지다. 결국 세계정부가 주도하는 질서하에 사라진 이단에 불과하다 라고 말한 이후 이완코브에게 빠르게 접근하여 자신의 필살기 중 하나인 흑마청권을 사용하여 이완코브의 복부를 정확하게 강타했고, 결국 이완코브는 정신을 잃으며 쓰러집니다. 키드와 로우는 루피와 함께 삼선작으로 묶이던 인물이며, 원래의 세계에서는 루피와 힘을 합쳐 카이도우와 빅맘을 무너뜨린 이후 현상금이 30억으로 갱신되며 신세계에서 주목받는 강호가 됩니다. 하지만 루피가 시간 열매의 힘을 사용하여 다른 차원의 세계를 만들어간 이후 에이스가 살아나게 되었으며, 루피가 에이스와 힘을 합쳐 빅맘 카이도우를 잡아냈기에 키드와 로우는 현상금이 30억으로 갱신되지도 않았으며 신세계에서도 크게 주목받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이들은 해적왕이 되겠다는 목표를 잃지 않았으며 꾸준히 단련을 하였고, 루피 못지않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되었고, 루피가 해적왕이 된 이후 루피를 쓰러뜨리며 자신들이 정점에 우뚝 서고 싶어 하였기에 루피를 쓰러뜨리는 것은 반드시 자신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루피가 제2의 정상결전을 일으키며 큰 위기를 맞이하였기에 과거부터 루피와 연이 있으며 라이벌 의식이 남아있던 키드와 로우는 명목상으로는 자신의 먹이를 가로채지 말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루피를 조력하기 위하여 제2의 정상결전에 난입하였고, 로우와 키드는 키자루와 대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우와 키드는 아직은 홀로 키자루를 쓰러뜨릴 만한 실력이 안 되었기에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동맹을 맺게 되었고, 키자루와 키드 로우 듀오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키드와 로우를 바라보며 샤본디 제도에서 봤던 녀석들인가? 밀짚모자 루피와 라이벌로 불렸을 텐데 지금은 라이벌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격차가 벌어졌군. 이 전쟁에 참전한 것도 밀짚모자에 대한 열등감이려나? 라고 말하며 키드와 로우를 도발하였고, 불같은 성격을 지닌 키드는 키자루의 도발에 넘어가며 생각나는 대로 지저대지 마라 키자루. 그러는 너희 해군이야말로 밀짚모자 일당에게 보기 좋게 당했지 않는가. 더군다나 원피스를 빼앗겼고 말이야 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로우는 냉철한 표정을 지으며 저 녀석의 목적은 우리를 흥분시키는 거다. 쓸데없는 도발에 넘어갈 필요는 없지 라고 말하며 키드와는 다르게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합니다. 하지만 키드는 어이 트라오, 겁먹었으면 뒤로 빠져라. 저런 녀석 상대하는데 분석식이나 할 필요는 없다고. 그리고 나에게 명령질 하지 마라 라고 소리쳤고, 로우 역시 발끈하며 말이 안 통하는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과거 자신과 아카이누가 함께 훈련받던 시절을 떠올리며 역시 젊음이 좋긴 좋군. 적을 앞에 두고 자기들끼리 싸울 여유가 있으니. 하지만 나는 이제는 그러지 못할 것 같네 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팔척 경공옥을 사용하여 키드 로우 듀오와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키자루와 키드 로우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로우는 R룸을 사용하여 해군본부 전체를 뒤덮을 만큼 거대한 크기의 룸을 펼칩니다. 그리고 로우는 샴벌즈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키자루에 가까이 다가가려 합니다. 하지만 키자루는 단번에 수술수술 열매의 능력을 파악하며 궁극의 열매라고 불리는 수술수술 열매 정말 무섭구만. 하지만 수술수술 열매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하지. 룸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대부분의 공격이 사정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고 라고 말한 이후 수술수술 열매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한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백스텝을 밟으며 순식간에 로우가 펼친 룸의 범위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빛의 속도로 이동하며 순식간에 다시 로우의 앞에 나타났고, 곧바로 천암호를 사용하여 로우의 어깨에 레이저를 적중시킵니다. 그리고 로우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속도인가? 섬에서 섬을 이동하는데 고작 1초도 걸리지 않았다 라고 말하며 키자루의 압도적인 속도를 보며 당황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로우를 날려버린 이후 손총운검을 사용하여 빛으로 만든 검을 사용하여 키드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키드는 로우와 키자루가 대결하는 사이 미리 댐드 펑크를 장전해 놓았고 곧바로 키자루를 향하여 댐드 펑크를 쏴버립니다. 그리고 키자루조차 키드의 비기라고 볼 수 있는 댐드 펑크를 정통으로 맞고 멀쩡할 수는 없었고 키자루는 치명상을 입으며 땅으로 추락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로우가 전장에 복귀하여 감마 나이프를 사용하여 키자루의 내장을 뚫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키자루는 자신의 분신을 여러 명 만든 이후 동시에 빛으로 변환하며 하늘로 흩어지며 로우의 감마 나이프를 피해내는데 성공했고 공중에서 모습을 드러낸 이후 8촉 경공옥을 사용하여 로우와 키드를 동시에 공격합니다. 그러자 키드는 키자루의 모든 빛에 자기력을 부여한 이후 키자루의 공격을 그대로 되돌려 주었고 키자루는 추무가리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모든 빛을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키자루, 키드, 로우의 대결을 본 크로코다일은 최강의 능력의 격돌인가, 궁극의 열매, 수술수술 열매, 최강의 자연계 악마 열매, 번쩍번쩍 열매, 최악의 능력 자기자기 열매, 확실히 정상급 강자들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하는군 이라고 말하며 키자루, 키드, 로우의 대결은 최강의 능력이 격돌하는 대결이라고 말합니다. 로우는 키자루와 잠시 공방을 주고받은 이후 확실히 해군 본부 대장은 다르군. 공격력, 방어력 모든 부분에서 특출나다. 허나 가장 문제인 부분은 그 어느 적보다 빠른 스피드. 저 녀석의 발을 묶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승산은 없다 라고 말했고 키드는 그렇다면 방법은 있나? 내 능력으로도 저 녀석의 실체를 잡기는 힘들어서 자기력을 부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라고 말했고 로우는 곰곰이 고민한 끝에 내게 해군 대장을 쓰러뜨릴 비책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우는 키자루를 향해 돌멩이를 던진 이후 샴블지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키드를 키자루의 앞으로 텔레포트 시켰고 키드는 당황하며 이 자식 말도 없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팀워크가 잘 안 맞는 모양이네 라고 말한 이후 그대로 키드를 걷어차버립니다. 하지만 키드는 자신의 기계팔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키자루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성공했고 그 순간 로우가 나타나며 키드와 키자루가 충돌하며 찰나의 틈이 난 순간을 놓치지 않고 키자루에게 가까이 접근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키자루가 빛으로 변하여 도주하는 것을 우려하여 키자루를 붙잡은 이후 K룸을 사용하여 자신의 룸에 키코쿠를 휘감은 이후 에너스 시저를 사용하여 키자루의 복부를 그대로 관통합니다. 하지만 에너스 시저는 메인 공격기를 사용하기 이전에 들어가는 보조 기술이며 수술로 치면 마취를 하는 과정에 불과하기에 키자루에게 어떠한 데미지도 입히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당황하며 칼이 몸에 들어온 것 치고는 아무런 통증도 느껴지지 않는구만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로우는 마취에 불과하다 망할 환자 녀석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로우의 능력으로 인하여 키자루의 몸이 굳어버렸고 로우는 펑크처 빌레를 사용하여 마취 기술로 찔러 넣은 칼을 극도로 길게 늘리며 자신의 칼을 그대로 해저까지 뚫어버렸고 키자루는 내장에 큰 충격을 받으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나 키자루는 펑크처 빌레를 맞고 쓰러지진 않았으나 내장에 큰 손상을 입게 되었고 키자루는 빠르게 승부를 보지 못한다면 자신이 패배한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키자루는 키드의 댐드 펑크와 로우의 펑크처 빌레를 연달아 허용한 이후 치명상을 입게 되었고 키자루는 자신의 복부에서 흐르는 피를 보며 이 정도로 격렬한 전투는 사실상 처음인가 라고 말하며 꽤나 진지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키자루의 선글라스가 빛에 가려지며 키자루의 정확한 표정을 볼 수 없게 되었고 키자루는 템포를 끌어올리며 순식간에 로우와 키드의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키드는 어사인을 사용하여 키자루를 공격하려 하나 키자루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미리 자신의 몸을 빛으로 변환하며 키드의 공격을 파괴한 이후 곧바로 키드의 앞면에 발차기를 정확하게 적중시켰고 키드는 피를 토해내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로우가 쇼크 빌레를 사용하여 키자루를 공격하려 하였으나 키자루는 촌총운검을 사용하여 이를 막아낸 이후 쿠시나기를 사용하여 촌총운검을 밑에서 위로 올려치며 로우의 팔을 베어버리는데 성공하였고 로우의 팔이 그대로 절단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로우는 고통스러워하며 비명을 질렀고 키자루는 로우의 가슴에 레이저를 조준하며 로우의 심장을 그대로 뚫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키드가 나타나 거대한 얼음에 자기력을 부여한 이후 그대로 키자루를 향해 던졌고 키자루는 급하게 레이저의 방향을 틀며 얼음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키드는 로우를 보며
올 사나운 모습 보이지 마라 트라팔가 라고 말했고, 로우는 순식간에 수술수술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팔을 복구시킨 이후 좋은 타이밍에 등장했다 키드 라고 말하며 다시 전투 태세를 잡습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곧바로 전장에 복귀하여 키드와 로우를 몰아붙이기 시작하였고, 키자루는 단 한순간의 틈도 주지 않으며 키드와 로우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키드와 로우의 복부에 손을 갖다 댄 이후 순식간에 빛 에너지를 증폭시키며 폭발을 일으켰고, 키드와 로우는 충격을 호소하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이를 본 베포는 선장과 키드가 한 번에 덤볐는데 저 둘을 압도할 줄이야. 해군 대장은 아직도 넘볼 수 없는 벽인가? 라고 소리치며 좌절합니다. 키자루가 키드, 로우를 압도하자 베포는 겁을 먹었고, 베포가 겁먹은 듯한 표정을 보이자 킬러는 순식간에 해군 여러 명을 처리한 이후 웃으며 겁 많은 곰이구만. 키드는 이런 곳에서 쓰러질 인물이 아니야. 카이도우와 빅맘은 밀짚 모자와 불주먹에게 빼앗겼지만 키자루만큼은 놓치지 않을 거라고. 트라팔가까지 끼게 된 것은 유감이지만 말이야 라고 말했고, 베포는 발끈하며 로우도 마찬가지라고 라고 말한 뒤 스로난을 사용하여 자신에게 다가오는 해군을 순식간에 물어뜯습니다. 그리고 킬러는 키자루는 저 둘에게 맡겨두고 우리는 세라핌을 막아서는 게 좋아 보이는군. 저들로는 막기 벅차 보인다고 라고 말하며 혁명군 잔당 신희수염 해적단의 대장 모리아 바르톨로메오 징베 등으로 많은 해군 본부의 과학병기인 세라핌과 파시피스타 마크3를 막기 버겁다고 판단하며 베포와 함께 그곳을 지원 가자고 말했고, 베포는 로우 죽지만 말아줘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다른 곳으로 지원을 갑니다. 그리고 로우, 키드와 키자루의 대결이 이어졌고, 로우는 룸을 사용한 뒤 사일런트를 사용하여 주변의 소리를 모조리 차단한 뒤 키자루의 감각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키자루의 말소리는 오직 키드와 로우에게만 들리게 되었고, 키자루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이 공격을 보니 로신한테가 생각나는군 이라고 말했고, 로우는 매우 놀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이어가며 참으로 훌륭한 해병이었지. 센고쿠 전 원수가 특히 아끼던 친구였는데 도플라밍고에게 당해서 죽게 되다니 라고 말했고, 로우는 분노하며 내 은인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로신한테는 도플라밍고 따위에게 당한 게 아니야. 나 때문에 목숨을 잃은 거다 라고 말하며 매우 흥분하며 키자루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딱히 도발을 하려 했던 건 아니야. 로신한테는 나도 좋아했던 친구였거든 이라고 말한 이후 자신에게 다가온 로우의 왼쪽 복부에 발차기를 적중했고, 흥분하며 빈틈을 노출한 로우는 키자루의 공격을 정통으로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우의 갈비뼈가 부서지며 로우는 치명상을 입으며 그대로 얼음에 박혀버렸고, 로우의 룸이 해제되어 버리며 로우는 일시적으로 리타이어 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며 곧바로 키드를 공격하나, 키드는 로신한테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저 녀석의 발작 버튼을 제대로 눌렀구만. 하지만 나는 그렇게 호락호락 당하지 않아 라고 소리친 뒤 리페를 사용하여 무수히 많은 고철 덩어리를 키자루를 향해 쏴버립니다. 그리고 키자루가 고철을 막으며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키드는 키자루에게 자기력을 부여하는 데 성공하였고, 마치 어둠 열매의 능력자처럼 키자루를 자신의 가까이 끌어당기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키드는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와 자기력을 휘감았고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키드는 이 에너지를 한 번에 응집시켜 방출시키는 기술인 자신의 필살기 패왕 펑크 다이나믹 크래셔를 사용하여 키자루를 향하여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시킵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키드의 필살기인 패왕 펑크 다이나믹 크래셔를 정통으로 허용하게 되었고, 키자루는 전신이 불타버리며 땅으로 추락합니다. 키드는 키자루에게 자신의 필살기인 패왕 펑크 다이나믹 크래셔를 적중시킨 이후 숨을 헐떡이며 드디어 해치웠나 키자루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잠시 후 키자루가 전장에 복귀하며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드는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며 내 체력은 이미 한계에 부딪혔다. 해군본부의 대장 정도면 괴물이나 다름없군 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로우의 룸이 다시 한번 펼쳐졌고 다시 로우가 나타나 앞으로 5분이다. 마약성 약물을 투여하여 5분간 무리 없이 움직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라고 말했고, 키드는 웃으며 5분이 넘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물었고, 로우는 그간 쌓인 충격이 한 번에 터져 나올 거다.
필히 쓰러지겠지 라고 말하며 자신들이 5분 안에 키자루를 쓰러뜨리지 못한다면 패배하는 것은 자신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자루 역시 자신의 몸 상태를 진단하며 이 정도 상태라면 3분도 싸우기 힘들겠군. 이 정도로 열심히 싸우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사카즈키 저 녀석은 밀짚모자 한 명으로도 벅찰 텐데 이런 녀석들까지 놓칠 순 없지 라고 생각하며 아카이누의 절친이자 동기답게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는 키자루조차 아카이누를 위해 키드 로우를 상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자루, 로우, 키드는 더 이상 지체할 수는 없었기에 곧바로 서로를 위하여 돌격하였고 키자루, 로우, 키드의 운명을 건 최후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키자루는 키드 로우에게 가까이 다가간 이후 자신의 분신을 만들어내며 키드와 로우에게 혼란을 주려 합니다. 하지만 로우는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키자루의 본체를 정확히 감지해냈고 키자루의 본체를 향하여 앰퓨테이트를 사용하여 키자루를 정확히 반토막 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키자루는 찰나의 순간에 실체를 비워두었고 로우의 앰퓨테이트를 간파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자신의 몸을 다시 이어붙인 이후 로우의 명치에 발차기를 적중하며 로우를 날려버렸고 곧바로 레이저를 쏴버리며 후속타마저 적중시킵니다. 하지만 로우는 날아가며 초석은 모두 다져두었다. 마무리는 네 몫이다 키드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자신의 허벅지를 확인했고 로우의 주사기 하나가 꼽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사기는 일시적으로 악마의 열매의 힘을 빼앗는 효과가 있었고 키자루는 일시적으로 번쩍번쩍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키드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키자루에게 자기력을 부여하여 키자루를 자신에게 가까이 끌어당긴 이후 키자루의 안면에 펀치를 정확히 적중시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키자루는 자신의 다리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키드의 턱을 정확히 노려 발차기를 시도했고 키드의 주먹과 키자루의 발차기가 동시에 적중하며 키드와 키자루는 동시에 리타이어 됩니다. 그리고 로우 역시 골든타임인 5분이 초과하게 되며 축적된 데미지가 한 번에 폭발하며 그대로 쓰러집니다. 그렇기에 결론적으로 로우, 키드와 키자루는 더블 KO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빨간머리 해적단의 간부들과 검은 수염 해적단의 간부들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빌딩 스네이크와 바제스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빌딩 스네이크는 한때 당신이 챔피언이라고 불리던 시절 꽤나 당신의 팬이었는데 말이야. 지금 이런 꼴이 된 건 유감이군 이라고 말한 이후 자신의 주무기인 일본도 두 자루를 꺼내듭니다. 그리고 빌딩 스네이크는 육중한 덩치에 비하여 움직임이 매우 빠른 캐릭터였으며 발기술이 뛰어난 캐릭터였기에 세간에서 고개사라고 불리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딩 스네이크는 현란한 발재간을 보이며 바제스가 반응조차 하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로 바제스에게 접근하여 바제스의 양팔을 베어버립니다. 하지만 바제스는 무장색 패기를 두르며 빌딩 스네이크의 검을 막아섰고 곧바로 빌딩 스네이크를 향하여 파동 엘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빌딩 스네이크는 이를 피해내는데 성공하나 바제스의 풍압으로 인하여 거대한 빙산 하나가 그대로 무너져 내렸고 바제스는 힘힘 열매 능력자다운 엄청난 파괴력을 선보입니다. 그리고 빌딩 스네이크의 얼굴에는 바제스의 풍압만으로 상처가 나게 되었고 빌딩 스네이크는 당황하며 힘힘 열매와 챔피언이 만나게 되니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괴력인가. 단 한 방이면 쓰러지게 되겠군. 저 주먹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제스는 곧바로 빌딩 스네이크에게 다가와 빌딩 스네이크를 그대로 내려치려 하였으나 빌딩 스네이크는 재빠르게 이를 피해냈고 바제스의 주먹이 얼음에 닿게 되었고 순식간에 얼음이 박살나게 되며 바닷물이 조금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빌딩 스네이크는 비능력자였고 바제스는 악마 열매 능력자였기에 아이러니하게도 바제스는 자신의 공격으로 인하여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빌딩 스네이크는 속도의 우위를 점하며 계속하여 바제스를 몰아넣는 데 성공하였고 바제스의 온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제스의 맷집 역시 상상을 초월했기에 바제스는 쉽사리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빌딩 스네이크 역시 계속하여 현란한 스텝을 밟고 있으며 바제스에게 단 한 방도 허용하지 않기 위하여 고도의 집중력을 보이며 전투에 임하고 있었고 결국 극심한 피로가 찾아오게 되며 움직임이 점점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빌딩 스네이크는 자신의 필살기를 사용하여 바제스를 잠재우려 하였고 결정타를 먹이며 승리를 가져가려 합니다. 그리고 빌딩 스네이크는 왼쪽의 검으로 바제스의 시선을 빼앗은 이후 곧바로 오른쪽의 검으로 바제스의 허벅지를 그어버리며 바제스의 기동력을 떨어뜨린 이후 자신의 필살기인 스네이크 도법을 사용하여 붉은 뱀의 형상을 띄우며 바제스의 복부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바제스 역시 순순히 당해줄 리가 없었고 바제스는 갈레온 레디어트를 사용하여 엄청난 근력과 팔을 이용하여 참격과 같은 파동을 쏴버립니다.
그리고 빌딩 스네이크의 스네이크 도폭과 바제스의 갈레온 레디어트가 충돌하게 되었고, 바제스의 갈레온 레디어트가 엄청난 파괴력을 선보이며 빌딩 스네이크의 스네이크 도법을 뚫어냄과 동시에 빌딩 스네이크의 칼 두 자루를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빌딩 스네이크는 충격의 여파로 인하여 잠시 몸이 굳게 되었고, 바제스는 매우 빠른 속도로 빌딩 스네이크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빌딩 스네이크의 머리에 펀치를 적중하였고, 단 한 방의 결정타로 바제스는 빌딩 스네이크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루피는 스모커와 코비를 연달아 쓰러뜨린 이후 마침내 처형대 바로 앞에 도달하게 되었고, 기어 피프스를 사용한 이후 아카이누를 향하여 고무고무 바주란건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 역시 대분화를 사용하여 루피의 공격을 막아섰고, 아카이누와 루피의 충돌로 인하여 처형대가 그대로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처형대에 붙잡혀있던 사보는 그대로 균형을 잃으며 처형대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사보를 구하기 위하여 빠른 속도로 처형대로 뛰어가나 아카이누가 루피의 앞을 가로막으며 형을 구하려면 나를 먼저 넘어야 할 거다. 밀지모자, 불주먹, 사보, 형제 모두 용서하지 않는다. 라고 소리친 이후 견신홍련을 사용하여 루피를 그대로 집어삼키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아카이누의 견신홍련을 곰으로 변환시킨 이후 그대로 충격을 완화하며 탈출하는 데 성공하였고, 아카이누를 향하여 고무고무 스타건을 사용하여 아카이누의 머리를 그대로 뚫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아카이누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루피의 공격을 읽어낸 이후 미리 자신의 머리를 비워두며 루피의 공격을 간파하는 데 성공했고, 루피에게 빠르게 접근하여 명구를 사용하여 루피의 복부를 뚫어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과거 아카이누가 명구를 사용하여 에이스를 죽여버렸던 것을 떠올리며 트라우마를 겪게 되며 잠시 몸이 굳게 되었고, 아카이누의 명구를 그대로 허용하게 될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의 뇌리에 동료들이 스쳐갔고, 루피는 빠르게 정신을 차리며 아카이누의 주먹을 곰으로 변환시키는 데 성공하며 아카이누의 공격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아카이누의 주먹 자체의 위력도 워낙 강했기에 아카이누의 주먹이 루피의 복부에 적중하자 루피는 데미지를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사보는 루피, 나 때문에 무리하지 않아도 좋아. 목숨이 위험하거든 도망쳐. 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루피는 웃음을 지으며 다시 전장에 복귀했고, 니시시시 이제는 앉아 라고 말한 이후 지면을 곰으로 바꿔버린 이후 자신과 아카이누를 공중에 높이 띄워버립니다. 그리고 루피는 고무고무 채찍을 사용하여 아카이누의 허벅지를 타격하였고, 아카이누는 무장색 패기로 이를 최소화한 이후 명구를 사용하여 루피의 안면을 녹여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는 자신의 손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고무고무 총을 사용하여 아카이누의 복부에 수차례 연타를 꽂았고, 루피는 류오를 사용하며 아카이누의 마그마에 닿지 않으며 아카이누에게 데미지를 입히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피를 토해내며 하늘에서 떨어졌고, 해군들은 쓰러진 아카이누를 보며 사카즈키 원수님, 말도 안 돼, 해군의 정점인 원수님이 라고 말하며 좌절합니다. 하지만 미호코와의 대결 이후 정신을 차리며 전장에 복귀한 아오키지는 이를 보며 호들갑 떨지 말라고 바보들, 저 녀석은 저렇게 쓰러질 놈이 아니라고. 더군다나 저 녀석의 기량은 더 오른 상태, 전성기 시절의 거푸 중장과 비교해도 우위를 점할 테지 라고 말하며 아카이누가 원수에 등극하고 새로운 정상결전 사건을 겪으며 에이스 샹크스와 결혼 이후에는 전성기 거푸마저 뛰어넘은 강자가 되었기에 쉽사리 쓰러질 리 없다고 말합니다. 아오키지의 말대로 아카이누는 정신을 차리며 다시 일어났고, 밀짚모자 놓치지 않는다고 했을 텐데 라고 소리친 이후 사보를 구하려는 루피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마그마를 용의 형태로 변형하여 순식간에 마그마를 폭발시키는 기술인 화신 포룡포를 사용하여 루피를 공격하였고, 루피는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아카이누의 화신 포룡포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아카이누의 전력은 전성기 거푸마저 상회할 정도였으나 루피는 카이도우, 센고쿠, 티치 등을 잡아내며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되었기에 루피의 공격이 아카이누의 화신 포룡포를 뚫어냅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폐양색 패기를 번개의 형태로 방출시키며 아카이누에게 치명타를 넣는 데 성공하였고, 아카이누는 피를 토해냅니다. 그리고 루피는 지면을 곰으로 변환시킨 이후 아카이누를 공중에 띄워버린 이후 아카이누를 길게 늘어뜨려버린 뒤 고무고무 줄넘기를 사용하여 아카이누를 사용하여 줄넘기를 한 바퀴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해군들은 충격에 빠졌고 아카이누 역시 자존심이 크게 상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아카이누는 전투에 대한 집념이 남달랐기에 루피가 고무고무 줄넘기를 사용한 것이 자신에게는 기회라고 판단하였고, 루피가 자신을 잡은 부위를 마그마로 변환시켰고 루피는 손에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손을 불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아카이누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루피에게 빠르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웃음을 지으며 니시시시 뜨겁긴 하지만 못 버틸 정도는 아니야 라고 말한 이후 자신에게 접근하는 아카이누에게 고무고무 도끼를 사용하여 아카이누를 그대로 내려 찍어버립니다. 그러나 루피가 공격한 아카이누는 아카이누가 만들어낸 분신이었고, 이윽고 루피의 뒤에서 아카이누의 본체가 나타났고, 아카이누는 명구를 사용하여 루피의 복부를 뚫어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징베는 매우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저 공격은 과거 시간여행을 하기 이전 에이스의 목숨을 앗아간 이라고 말하며 매우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혹여나 역사가 반복될까봐 좌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아카이누가 루피의 복부를 뚫어냈는데 성공하며 루피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듯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는 씩 웃었고 아카이누의 주먹이 곰으로 바뀌어 있었으며 루피의 복부 역시 곰으로 바뀌어 있었기에 아카이누는 루피의 배를 뚫어버리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아카이누의 주먹을 붙잡은 뒤 아카이누를 공중으로 던져버렸고, 아카이누에게 고무고무 샷건을 사용하여 아카이누를 정확히 타격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아카이누는 엄청난 맷집과 정신력을 보이며 루피의 공격을 버텨내는 모습을 보였고, 악마 열매 능력 각성을 사용하여 루피의 주변의 모든 사물을 마그마로 변환시킵니다. 또한 아카이누는 거대화를 사용하였고, 아카이누는 순식간에 해군본부 전체를 뒤덮을 정도로 거대해집니다. 그리고 아카이누가 거대해짐과 동시에 얼음들은 모조리 녹아가기 시작했으며 폐기와 신체 능력이 약한 해군과 해적들은 불타기 시작하며 마치 지구의 종말을 보는 듯 하였습니다. 하지만 루피는 사우나에 온 듯이 땀을 뻘뻘 흘리며 더워하는 모습을 보였고, 루피 역시 기어 피프스를 사용한 이후 거대화를 사용하여 매우 거대해집니다. 그리고 루피와 아카이누의 크기는 엇비슷해졌고, 아카이누는 루피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자신의 최후의 기술이자 필살기인 폭렬 화산 화쇄구를 사용하여 자신의 주먹에 마그마를 두른 이후 웬만한 군함보다 거대한 마그마 펀치를 날립니다. 그리고 루피는 고무고무 기간트 바주란건을 사용하여 해군본부를 상회하는 엄청난 크기의 주먹을 날렸습니다. 또한 루피의 주먹에는 엄청난 양의 폐양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마저 휘감겨 있었기에 루피의 주먹과 아카이누의 주먹이 충돌하자 엄청난 양의 폐양색 패기가 분출하며 해군본부 중장과 사왕해적단의 간부들조차 의식을 잃으며 기절합니다. 그리고 결국 루피의 기간트 바주란건이 아카이누의 폭렬 화산 화쇄구를 뚫어내는데 성공했고, 루피의 주먹이 아카이누에게 적중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치명상을 입으며 멀리 날아갔고, 아카이누는 그대로 땅에 처박혀버립니다. 그리고 루피는 고무고무 도끼를 사용하여 아카이누를 땅에 처박아버렸고, 얼음이 모조리 부서져버리며 아카이누는 해저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아카이누는 아직은 의식이 남아있었고, 밀짚모자 내가 놓칠 것 같으냐 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결국 아카이누는 루피의 시야에서 사라졌고, 루피는 곧바로 사보를 구하기 위하여 사보에게 향합니다. 루피가 아카이누를 쓰러뜨리는 것을 본 스모커는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나, 해군 원수 아카이누를 저토록 쉽게 제압하다니 라고 말하며 루피의 압도적인 강함을 보며 좌절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오키지와 키자루가 나타났고, 아오키지는 순식간에 루피의 발을 얼려버립니다. 그리고 키자루가 루피에게 다가가 루피의 복부를 차버렸고, 루피는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전장을 이탈했던 아카이누 역시 다시 나타났고, 구 3대장이 루피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당황하며 분명 모두 쓰러졌을 텐데 라고 말했고, 아오키지는 특수한 약을 먹으며 후 생명력을 잃게 되기에 먹을 생각 따위 없었다만 이대로 가다간 해군이 괴멸할지도 모르겠어. 한때 몸담았던 해군이 괴멸하는 걸 보고 있을 순 없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가 먹은 특수한 약은 닥터 베가펑크가 만든 걸작인 만병재화치료수로 일시적으로 모든 부상을 회복하며 모든 질병을 낫게 해주는 만병통치약입니다. 그리고 만병재화치료수는 닥터 베가펑크조차 단 3알밖에 배합하지 못했으며 재료를 구하는 것도 매우 힘든 일이기에 아카이누, 아오키지, 키자루에게만 배정된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만병재화치료수를 먹게 되면 일시적으로 모든 부상을 회복하는 대가로 수명을 2-3년 잃게 된다는 부작용이 있기에 아오키지와 키자루는 이 약을 복용할 생각 따윈 없었습니다. 하지만 루피가 압도적인 저력을 보이며 해군본부를 괴멸시키기 직전의 모습을 보이자 결국 아오키지와 키자루도 만병재화치료수를 복용하기로 결정하였고, 아카이누와 아오키지, 키자루는 동시에 만병재화치료수를 복용하며 자신들이 합을 이루어 루피를 상대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아오키지 자네는 의외로군 이라고 말했고, 아오키지는 그야 지금은 사축에 불과하지 않은가, 밀짚 모자를 막아서고 그 대가로 나의 자유를 요구할 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밀짚 모자 반드시 놓치지 않는다고 했을 텐데 라고 말하며 아오키지 키자루와 함께 루피를 노려봅니다. 그리고 루피는 과거 정상결전에서 홀로 아카이누, 키자루, 아오키지에게 맞섰다가 무참히 패배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니시시시 그때는 나에게 조금 일렀을지도 몰라도 지금은 너희 셋이와도 전혀 두렵지 않아, 사보 조금만 기다려 라고 말했고, 기어 피프스를 사용했음에도 꽤나 진지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전장에 해방의 드럼이 울려 퍼졌고, 사보와 마찬가지로 해군에 잡혔으나 공개 처형 대상은 아니었기에 해군본부에 묶여있던 쿠마는 눈물을 흘리며 동토동토 이 리듬 조이보이가 나타났다 라고 말합니다. 빨간머리 해적단의 간부와 검은수염 해적단의 간부들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혼고우와 도쿠큐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도쿠큐는 대결이 시작되자마자 질병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혼고우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리게 합니다. 하지만 혼고우는 질병을 다루는 능력이라, 하지만 상대를 잘못 골랐다고, 난 빨간머리 해적단의 선이 웬만한 질병 정도야 쉽게 치유할 수 있지 라고 말한 이후 자신이 제작한 알약을 섭취하며 순식간에 질병을 낫게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도쿠큐는 웃으며 의사라 그것도 좋지, 하지만 모든 질병을 고작 알약 따위로 치유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의사는 왜 존재하는가 라고 말한 이후 질병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혼고우에게 열사병을 걸리게 합니다. 하지만 혼고우는 빠른 속도로 도쿠큐에게 접근하며 도쿠큐의 능력 범위에서 벗어나는데 성공했고, 자신의 봉을 사용하여 도쿠큐를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도쿠큐의 애완마인 스트롱거가 앞발을 들며 혼고우의 공격을 막았었고, 도쿠큐는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지으며 헤헤헤 스트롱거 잘했다, 인간이 아무리 강인해도 짐승 앞에서는 소용없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혼고우는 마치 몬스터와 봉크펀치가 생각나는군 이라고 말하며 동물과 듀오를 이루며 싸우는 도쿠큐와 스트롱거를 보며 몬스터와 봉크펀치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혼고우는 험난한 싸움을 예상하며 알약 하나를 삼켰고, 그의 알약은 일시적으로 전투력과 신체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었고, 혼고우는 본격적으로 전투에 임할 준비를 마칩니다. 도쿠큐는 혼고우가 의사이며 그것도 수준급 의사라는 사실을 파악한 이후에는 웬만한 질병으로는 혼고우를 제지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도쿠큐는 원피스 세계관의 최악의 질병으로 불리는 청홍린이라는 질병을 사용하여 혼고우를 제압하려 합니다. 참고로 청홍린은 전 혁명군 지니와 쿠마의 딸 보니가 걸렸던 병으로, 자연광을 쐬게 되면 피부에 청록색 보석이 자라나는 병으로, 걸리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사망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리고 청홍리는 현재 일부 명의와 능력자를 제외하면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불치병이기도 합니다. 혼고우는 신체 능력과 전투력을 일시적으로 향상시키는 약을 먹은 이후 곧바로 도쿠큐에게 달려들었고, 자신의 봉에 무장색 패기를 둘렀고, 혼고우의 봉은 검게 변합니다. 그리고 혼고우는 의화 봉수를 사용하여 도쿠큐를 공격하였고, 스트롱거가 다시 한번 이 공격을 막아섭니다. 하지만 혼고우는 웃으며 인간이 짐승보다 강한 이유는 머리를 쓰기 때문이란다 라고 말한 이후 그대로 스트롱거를 밀어서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결국 도쿠큐는 스트롱거에서 떨어지게 되었고 빈틈을 노출합니다. 그리고 혼고우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봉을 사용하여 도쿠큐의 얼굴을 정확히 강타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도쿠큐는 질병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였고, 혼고우는 청홍린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혼고우는 햇빛을 쐬고 있었기에 순식간에 피부에 청록색 보석이 피어났고, 도쿠큐는 실성하며 이젠 이 녀석의 목숨은 10분도 채 안 남았다, 최악의 질병에 걸렸으니 말이야 라고 말한 이후 그대로 기절합니다. 그리고 혼고우는 체력을 다하며 그대로 쓰러졌고, 혼고우는 의사였기에 누구보다 청홍린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고우는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며 내가 없으면 우리 해적단의 병을 치료해줄 사람이 없는데 죽을 때가 되니 우타, 루피와 함께 놀았던 그 시절이 그립군 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혼고우의 앞에 의외의 인물이 나타났고 혼고우는 매우 놀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루피와 아카이누가 충돌하게 되며 해군 본부의 대부분이 녹아버렸으며 아카이누의 마그마 때문에 화재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군 본부에 붙잡혀 있었던 쿠마는 공교롭게도 아카이누의 마그마 덕분에 자신을 구속하고 있던 수갑이 녹아버리게 되었고, 쿠마는 곧바로 자신의 주변에 있던 해군들을 정리한 이후 제2의 정상결전에 난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쿠마는 청홍린에 걸린 혼고우를 발견하게 되었고,
과거 진이를 청운린으로 떠나보냈으며 본이 역시 청운린에 걸려 고통을 받았던 기억이 있었기에 차마 청운린에 걸린 홍고우를 지나칠 수 없었고 곧바로 혼고우의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쿠마는 빨간머리 해적단의 간부 혼고우, 빨간머리 해적단이 여기는 어쩐 일인지 라고 물었고, 혼고우는 전 칠무의 바솔로메 쿠마인가, 아니 혁명군의 영웅 쿠마인가, 현재 혁명군과 빨간머리 해적단은 동맹을 맺은 상태다. 선장 샹크스와 혁명군 대장 드래곤, 크로스 길드의 버기와 도플라밍고는 우라노스를 탈취하기 위하여 성지 마리조아로 향하였고, 우리는 밀즈모자 루피와 불주먹 에이스를 도와 사보의 처형을 저지하기 위하여 이곳에 왔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상황 파악을 끝낸 쿠마는 고맙게 되었군. 네 녀석이 걸린 병은 청홍린이다. 의사라면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잘 알테지. 더군다나 햇빛까지 센 상태 라고 말했고, 혼고우는 그래 마지막 부탁이 있다. 비록 오늘 처음 본 사이이지만 말이야, 언젠간 샹크스를 만나게 되면 안부를 전해달라고, 함께하게 돼서 항상 고마웠다고 라고 말하며 자신의 유언을 남깁니다. 하지만 쿠마는 아니 넌 이곳에서 죽지 않는다. 나의 소중한 사람을 청운린으로 떠나보낸 이후 나의 딸마저 청운린에 걸리게 되었다. 하지만 의외로 치유법은 간단했다 라고 말한 이후 도톰도톰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혼고우의 청운린을 뽑아내며 구현화시키는 데 성공했고, 혼고는 순식간에 청운린을 완치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쿠마는 자신의 능력으로 구현화된 청운린을 받아들였고, 쿠마는 청운린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고우는 당황하며 어이 나 대신 그럴 필요 없다고 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쿠마는 나는 버커니아족이다. 일반적인 인간과는 몸 구조가 다르지. 버커니아족은 청운린을 자가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이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버커니아족이기에 청운린을 흡수하여 자가 치유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과거 쿠마는 본의의 청운린을 구현화시키려 했으나 도톰도톰 열매의 숙련도가 낮았기에 실패했고, 이후 격렬한 전투와 훈련을 거쳐가며 결국 도톰도톰 열매의 능력을 각성하는데 성공했고, 결국 질병을 구현화시키는데 성공하였고, 본의의 병을 완치시키는데 성공했던 것입니다.